북한의 실상을 다룬 영화 48m. 48m는 북한 양강도와 중국 장백현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의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 지금도 북한의 누군가는 그 길지 않은 거리를 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걸고 때로는 가족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만들면서도 압록강을 건너야만 하는 이들의 이야기. 영화는 잔혹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혹독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로부터 자양되고 있는 인권 유린.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한민족의 피를 이은 북한의 이야기이다. 북한의 체제 선정꾼이자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태영호.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북한을 홍보하던 그가 돌연 한국행을 선택했다. 태영호 공사가 일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태영호 공사는 그동안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을 선택한 북한의 핵심 계층은 태영호 공사뿐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핵심 계층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권력 핵심층의 망명만도 40여 건. 이들은 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일까? 예, 이들 엘리트층은 북한에서 잘 먹고 있는 계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탈북을 할까요? 이들은 이미 남한 사회,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를 잘 알고 있어요. 이 북한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한 사회와 외부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하는 겁니다. 이미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주민들만도 3만여 명. 또 일반 탈북인들,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분들도 이제 탈북하는 경향이 달라졌습니다. 굶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굶주림에 못 이겨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물론 잘 살진 못하지만 북한 사회를 비교해 보니까 남한이나 외부 세계는 훨씬 더 윤택하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탈북하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땅에서 뭐 자유가 있긴 한가, 뭐 집체 그 짜인 생활에 그 생활에 그냥 시달리면서 이렇게 차라리 가자, 그냥 한국으로 가자. 탈북 동기가 그냥 기본 그게 그 나라가 정권이 싫어서 온 거예요. 얼마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고영철 씨. 그의 증언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 사회는 다른 세계와는 완벽히 단절된 사회였다. 일반 가정의 컴퓨터들인데 인터넷 같은 건 절대로 사용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아니 북한 사람들이 뭐 김정일, 김일성의 비리를 다 알게 되고 세계하고도 소통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네 그 정권 나라 저걸 알게 되는데 절대로 그거 외부와의 저건 완전 일제 차단이죠. 북한은 간부들의 불온한 동향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숙청 대상은 군의 최고 간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숙청된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은 물론 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전 북한군 총참모장 이영호 차수 또한 김정은의 허가 없이 열병식에 참가한 군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숙청이 되었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일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본보기성 처형을 당하는 등 처형과 숙청이 많아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공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시와 숙청을 통한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때문에 김정은은 필사적으로 더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은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22회를 감행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금액이면 수해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 전체가 3년 동안 식량난을 해소하고도 남는 비용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9월 9일 날 김정은은 핵단추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에 함경북도에서는 홍수 피해가 나서 물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더 궁핍해지고 있다. 열한 살에 탈북해 지금은 23 대한민국 청년 이평 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탈북 BJ 이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그때 말했듯이 난 우리 큰 이왕하는 김에 내가 이런 탈북 북에 관한 얘기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들려주고 하다 보면 좀 더 편하게 얘기도 들려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런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청진에 그 소달구지 있었어. 그는 또래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좀 더 북한에 대해 알았으면 한다고 한다. 본 적 없죠? 네, 처음에 8살 때 할머니랑 같이 첫 탈북을 시도했어요. 2001년도, 2년도 그때 하다가 잡혔죠. 제가 북경에서. 잡혀서 이렇게 북송됐다가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8살 때 감옥도 갔다 오고 정말 그 환경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공간에서 한 8명씩 이렇게 껴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네, 8살 때. 그 먹는 것도 옥수수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김 씨 일가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들은 공정한 재판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본인은 물론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까지 끌려가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구금시설이 있습니다. 약 12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해마다 수많은 구금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다. 북한 보위부에 끌려온 여성이 무자비한 폭언과 폭언을 견디고 있고 벽에는 이미 누군가의 핏자국이 가득하다. 영화 속의 일인 것 같은 장면이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는 겪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인간 이하의 처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문, 심지어 공개 처형이 자행되며 주민들에게 이를 지켜보게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까지 처형되는 장면을 보게끔 강요합니다. 주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죠. 두려움이 강할수록 이들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최악의 인권 유린 현장. 이런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마침내 작은 성과를 이뤄냈다. 유엔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이며 이는 북한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지금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멈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넘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 4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었다. 북한 인권법은 헌법에 따라 엄연히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 내 가해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지원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의 평등한 자유와 존엄 그리고 권리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계 인권 선언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란 낯설고 먼 이야기이기만 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 아니, 때로는 그런 삶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악한지, 얼마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옥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